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방금 소개받은 중부대학교의 김기령입니다. 네,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장애 아동의 권리 이행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주제입니다. 어, 뭐 이제 작년인가요? 세이브 칠드런에서도 이제 이 발달장애 아동의 그 참여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또 뭐 세미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리 증진 활동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장애 아동의 권리 현황과 또 개선 방안을 또 이렇게 다루는 이런 세션을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해 주셔서 아마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들을 이해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의 또 적극적인 노력을 또 촉구할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이제 오늘 그런 목적에 맞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이제 인권 조약에서 이 장애 아동의 권리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뭐 우리가 이 국제인권 조약이 여러 가지 조약이 있을 텐데요. 그중에 이제 장애 아동을 다루고 있거나 장애 아동이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뭐 국제 조약은 뭐 아무래도 이제 아동 권리 협약과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선언 또 뭐 행동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뭐 뭐니 뭐니 해도 2006년도에 제정된 그 장애 권리 협약에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반영된 부분이 아마 장애 아동 권리 증진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큰 뭐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.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에스캅 등에서도 뭐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뭐 인천 전략, 베이징 선언, 자카르타 선언과 같은 곳에서도 장애 아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. 어, 네. 뭐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아동과 관련되어서도 뭐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권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뭐 별도의 조항을 하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듯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 아동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국제적인 약속, 선언, 협약 등에서 장애 아동을 뭐 일부 다룰 수도 있겠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잘 발견되지는 않고 아마 전체적인 어떤 아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아마 그 장애 아동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어떤 장애 아동의 권리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. 그 중에 아동 권리 협약과 장애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권리 협약, 각각의 협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일반 논평에 나와 있는 내용, 특히 그 아동 권리 협약의 그 일반 논평 제9호와 관련된 내용, 그리고 장애 권리 협약에서도 역시 여기 지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제7조의 장애 아동 권리와 관련된 내용과 또 이와 관련된 이제 일반 논평에서 또 장애 아동을 언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내용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국제인권 조약에서 이제 장애 아동 권리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뭐 그걸 좀 열거해보고 또 그걸 묶어서 이제 장애 아동 권리를 어떤 식으로 좀 범주화해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그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해서도요, 말씀을 먼저 드리면, 아동권리 협약은, 뭐, 이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뭐 명시하고 있습니다. 뭐,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, 생존, 보호, 발달, 참여라고 하는 4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,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제23조는 장애 아동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23조의 장애 아동에 대한 내용에서는, 이 뭐, 장애 아동의 존엄성과 자립을 촉진하고 또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, 또 이 적절한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에 대한 그런 권리들,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아동 권리 협약의 이제 23조의 장애 아동과 관련되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논평 제9호에는 또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그 일반 논평 제9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이제 뭐그 일반 논평 구호 자체가 그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놓은 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 그 일반 논평 구호는 아동 권리 협약 제23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각국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뭐 하나의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.
그래서 아동권리 협약 제23조와 관련되어서도 일반 논평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팀과 지원을 국가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또 교육이나 훈련, 건강관리, 건강회복, 취업준비, 오락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통합을 목표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 논평 제9호를 보면 장애 아동에 대한 그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장애 아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뭐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뽑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일반 논평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서 좀 더 정리하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. 뭐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.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일반 논평 9호를 보면서 장애 아동과 관련되어서 그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내용들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조금 더 뽑아서 제시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먼저 그 국가의 어떤 행동 계획에 그 장애아동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제 별도로 그 장애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어떤 정책들이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지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뭐 장애인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뭐 행동 계획 등은 수립된 바 있었는데요. 장애 아동을 고려한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가행동 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그 사례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사점을 뭐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시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도 또 별도로 이제 그 책정을 한다거나 또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어떤 별도의 종합 조정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. 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장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또 독립된 인권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뭐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보장한다거나 또 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또 정치 참여를 그 아동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일반 논평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국에서 어떤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권리 증진의 한 내용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것 위에도 또 장애 아동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탁 가정이라고 하는 또 지원 체계를 통해서 가족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위탁 가정을 통한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또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역시 또 국가의 역할로 또 언급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뭐 자료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동권리 협약과 그 일반 논평 제9호에 따라서 그 장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국가가 장애 아동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좀 뽑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장애 권리 협약을 또 보면요. 역시 이제 제7조에 장애 아동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이 내용에도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는 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또 장애 권리 협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이 내용이 또 장애 아동과 관련된 제7조에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장애 아동의 동반 인권과 또 국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거나 장애 아동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거나 또 장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장애 권리 협약에서 또 장애 아동의 권리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 외에 장애 권리 협약은 각각의 조항에서도 이 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원칙과 관련된 제3조에도 그 발달권과 고유성 존중에 관한 내용들 또 이 뭐 교육과 관련해서도 뭐 통합교육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 조항에서도 장애 아동을 따로 또 명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장애인 권리 협약 역시 그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국이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
일반 논평을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는데요. 그 일반 논평 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애아동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장애권리 협약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일반 논평 제7호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단체의 대표의 참여를 또 강조하고 있고요. 또 장애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국가의 노력을 또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 일반 논평 제6호는 장애인 권리 협약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인데, 역시 이제 이 내용에서도 뭐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어떤 시설 수용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, 또 부모와 함께 살 권리에 관한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휴먼노평 제3호는 또 그 협약의 제6조 장애 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, 또 장애 여아의 이익과 권리를 주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, 또 접근성에 관한 그 일반 논평이 제2호나 조합의 동등한 인정과 관련된 일반 논평 제1호, 또 이 제19조 협약 제19조와 관련된 일반 논평 제5호, 여기에도 장애 아동의 또 여러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, 특히 일반 논평 제5호에는 그러니까 얘는 그 그룹홈과 같은 이런 시설도 뭐 결국 이제 시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, 또 장애아동의 자립생활 권리에는 가족 내에서 자랄 권리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장애아동의 권리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범주화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일반 제 4호, 이제 협약 제24조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, 여기서도 이제 장애아동과 관련된 어떤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,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묶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아동권리 협약에서 나와 있는 장애 아동 권리와 관련된 내용, 장애권리 협약에서 나와 있는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, 이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뽑아보고 그걸 좀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범주화 시켜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크게 한 10가지 정도인데, 뭐 하나는 뭐 존중받을 권리,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,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, 또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, 최소한의 삶 이상을 누릴 권리, 또 건축물, 정보, 교통수단 등에 접근할 권리, 또 학대, 위협,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, 참여할 권리,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, 문화와 여가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,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국제인권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관한 권리를 이렇게 좀 범주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이제 이 장애아동 권리의 어떤 범주를 근거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권리가 정말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느냐,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, 뭐 지금 평양 항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,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, 그런 어떤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 이제 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,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보다 장애 아동이 이런 어떤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든가, 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분야에서도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보다도 그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몇 가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2억 명 이상의 그 장애 아동이 있지만, 이 아동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에도 취약하고 또 적절한 어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. 또 최근에도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장애 아동, 비장애 아동과 비교해서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, 학습에 어려움도 있고,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, 방임될 가능성이 높고,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, 또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, 그리고 차별받았다고 느낄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동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. 또 제가 또 별도 한 연구에서도 장애 아동의 4가지 권리, 그러니까 생존, 보호, 발달, 참여 권리 중에 가장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권리 분야가 바로 참여권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원이든 뭐 특수학교든 모든 분야에서 참여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거나, 자신과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자기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다거나, 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
아동 권리 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. 또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해결해 나갈 것이고, 저는 이런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써져 있는 이 국제인권 조약에서의 장애아동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가지고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국제인권 조약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장애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행동 전략을 수립하거나 뭐 행동 선언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. 또 각국의 장애아동 인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는 공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관련된 자료 통계를 또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고, 또 국가별 장애아동 인권 보장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장애아동을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고, 또 국제적인 어떤 워킹 그룹이나 또 활동가 그룹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실천이 어려운 이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분야들이 있습니다. 뭐 통합교육이라든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대응방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